마른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벌레 떼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밀양의 한 마을은 방충 모자를 쓰고 생활할 만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농산물과 과일값 상황과 추석까지의 변동 추이를 경제 돋보기에서 예측해봤습니다. 9일 하루 동안 경남에서는 8,88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4명이 추가됐고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하천과 농수로를 타고 양산 원동면 일대 논밭으로 유입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작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밀양 청도면의 한 마을에서 날벌레 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에 계속된 무더운 날씨로 최적의 번식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날벌레 떼가 마을을 덮친 건데요. 전주현 기자가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밀양 청도면의 한 마을입니다. 35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긴팔을 입고 방충 모자를 쓰며 중무장했습니다. 날벌레 떼 때문입니다. 여기 막 형편이 없어요. 여기 안 서면 여기 막 쎄한 마리 막 붙어가 있어. 그런데 막 이래 난주는 막 이래 실어야 된다 이래.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아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 날벌레 떼가 몰리면서 활동도 제대로 못할 지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만 서 있어도 귀에는 윙 소리와 함께 눈앞은 새까만데요. 주민들은 망이 달린 모자를 쓰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날벌레 떼가 나타나긴 했지만 올해는 유독 심해졌습니다. 작년부터 심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더 심한데 앞에 겨울에 갈대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 갈대를 이거 우선 제거를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갈대 제거를 좀 해가지고 작년에 고락을 전부 다 겨울로 포크레인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못하고.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이 이어지자 밀양시는 일주일에 한 번 마을을 돌며 방역을 하고 방역 물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랑에 있는 갈대를 안에 생긴 것은 이 면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시에다 한번 다시 한번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을 주변이 하천변인데다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날벌레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는 대벌레가, 올해 초에는 사랑벌레가 출몰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벌레들의 이상 번식 현상은 해마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 이틀간 중부지방에 밤낮으로 쏟아진 물폭탄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원도 횡성에선 토사가 주택을 덮쳐 70대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삶의 터전뿐 아니라 소중한 목숨까지 순식간에 앗아가는 산사태. 이처럼 큰 비가 내린 뒤에는 비가 그친 뒤라도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와 잡목이 산간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탕물과 각종 집기들이 뒤엉켜 마을 진입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 앞에 세워뒀던 차량은 계곡 앞까지 떠내려갔고 멀쩡했던 도립식 건물은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굴삭기가 쉴 새 없이 도로를 뒤덮은 흙을 퍼나르고 부유물을 걷어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은 10일 새벽. 고립된 주민 7가구는 폭우 속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와서 피난을 갈까 생각했는데 어제 일기예보상에는 밤에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사태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경에 비가 많이 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깨갖고 있다가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산사태가 전부 다 밀고 내려간 거예요.
골짜기에서 쏟아진 거대한 흙더미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곳은 어제까지만 해도 계단식 밭과 주택에 딸린 차고가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쏟아진 물폭탄에 현재는 이처럼 토사가 흘러내려 기존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행히 이 마을 주민들은 고립 6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낮 12시 50분쯤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70대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비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엄청나게 많이 왔다 이거 뭐 300mm 막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 된 거예요, 죽. 특히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비 올 때만 이게 산사태가 나는 건 아니에요. 산림청은 이번 중부지방호우로 인해 10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40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에 최대 5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다음 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위험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하천과 농수로를 타고 양산시 원동면 일대 논밭으로 유입되고 있어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6.6km 길이의 하천 주변의 논밭 대부분에 녹조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녹조 유입 상황과 시료 채취 등에 나섰습니다. 녹조가 논밭으로 흘러들어오면 토양이 오염되고 그 농작물을 섭취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벼에 알이 차는 시기라 물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농작물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지켰습니다. 박 지사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서면해야 한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상남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연합은 수도권 대응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마저 연합이 하면 오히려 지역 발전에 마이너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김경수 전 지사의 8.15 특별사면 여부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이라 말할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도민들이 사면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그 뜻을 수렴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으로 김 전 지사와 나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역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경제개발청이 수소산업의 육성 파트너로 창원시를 선택했습니다. 탄스리 하지 압둘 아지즈 경제개발청장은 10일 창원시를 방문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창원시의 협조를 당부하고 상호 수소 비즈니스의 공동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오는 12월에 열리는 수소 컨퍼런스에 홍남표 시장이 방문해 수소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 관계를 맺자고 요청했습니다. 9일 하루 동안 경남에서는 8,88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해외 입국 5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내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3,306명, 김해가 1,222명, 양산이 1,064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10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환자는 92명이며 이 중 위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80대 2명, 90대 2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4명 추가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추석 상차림 고민이 깊어질 텐데요. 농산물과 과일값 상황을 알아보고 추석까지의 변동 추이를 예측해봅니다. 전화로 여성원 한국경영연구소 대표님 연결돼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환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라고 하는데 우리 경남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지난달 농산물 전체 가격이 8.5% 정도 올랐는데 이번 달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월 농산물 출하량과 가격 동향을 보면은 배추 도매 가격은 10kg에 2만 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120% 정도 오를 전망이고요.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배추 출하량이 작년 8월보다 한 15%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추세는 9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고랭지 배추 출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무 역시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도매 가격은 20kg짜리 한 포대에 19,000원으로 작년 8월보다 70% 가까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당근, 건고추, 양파, 대파, 감자 등도 고온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내 과일 가격도 올랐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홍로 사과의 경우 추석 성수기 영향으로 인해서 10kg 한 박스에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이 정도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인 39,900원보다 많이 오른 가격입니다. 포도의 경우 거봉과 캠벨을 얼리는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서 소폭 오르고 인기 품종인 샤인머스켓은 재배 면적 증가로 소폭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천도복숭아는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늘었지만 예년보다 당도가 많이 올라가서 품질 향상에 따른 가격 강세가 전망되고요. 백도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단감은 전체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추석으로 인해 가지고 출하 물량이 좀 제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몇몇 항목 빼고는 대부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도내의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작업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과 이 기후에 따른 작황이 주된 요인이고요. 그 다음 요인으로서는 추석과 같이 수요 급증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 농산물 경우에는 글로벌 작황과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이 가격을 올리는 주요 요인이고요. 국제 원유 가격과 운송료도 수입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네, 곧 추석이라서 추석 상차림 물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석 때까지 오름세 전망은 어떻습니까? 추석이 예년보다 빨리 다가와서 상차림 비용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사과는 지난해보다 다소 비쌀 것 같고 네. 배는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소폭 떨어질 전망입니다. 배추, 무, 당근 등은 출하량 증가로 이번 달보다 다소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전년보다는 오를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민생안정대책으로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등과 같은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 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명절마다 이 확대해온 온라인 상품권 발행 이런 걸 늘릴 것 같고요. 경남도도 이에 발맞춰서 농산물의 소비 촉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할 전망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민 여러분의 추석 장보기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쯤 통영 소매물도 해상에서 9.77톤의 낚시여선 A호가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A호에 타고 있던 21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은 기관실에서 침수가 시작됐다는 선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휴가와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줄어들자 공직자들이 집단 헌혈에 나섰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김해시 소속 공무원들은 10일 김해시청 앞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김해시는 2008년부터 헌혈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헌혈 참여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